미국의 축산업계가 이 원령이라고 하죠. 이제 소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달수로 따집니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검역 규정 이걸 좀 완화해달라. 태클을 좀 건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놀라고 우려하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등장하는 순간 이건 예상됐던 일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철폐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8년에 소고기 수입을 하면서 국내의 좌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요. 명박산성이라는 언급까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뇌송송 그런 거 나왔죠. 구멍탁하면서 광우병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당시 우리의 정부도 미국과 아주 거친 협상을 벌여서 30개월 이하만 수입하는 것으로 받아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모 축산업계에서 이것 자체가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언급하고 주장했다라는 이유로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은 30개월 제한을 이미 해제했다는 이유로 지금 한국에 압박을 가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게 대응책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트럼프 스스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상호성이거든요. 상호성. 그러니까 상호성에 맞춰서 우리가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그러한 관계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잘 활용하면서 대비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예. 과거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 주셨네요.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는 그래서 좀 과도한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우리 협상의 지렛대, 키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소고기의 48% 거의 절반이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사줘요. 22억 2천만 톤이나 수입을 연간 하고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많죠. 중국에 비해서도 많고 그 정도로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섰으니 뭔가 또 요구를 할 것이다. 물론 예상은 되는 바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좀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인구라든가 나라 규모라든가 경제 어떤 규모 이런 거에 비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아니야? 그러면은 좀 과도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도 이제 그 30원령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비관세 영역에서의 뭔가 어떤 빌미를 잡아서 우리한테 수입을 더 늘리라든가 또는 30개월령 이하 또 이상으로 올리라든가 이런 식에 대한 요구를 해올 경우 바로 우리는 이 포인트. 우리가 제일 많이 수입하잖아. 우리 좀 딴 데보다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협상수를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축산업계 상당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업계의 제한만으로. 자, 지금 반응은 어떻게 나오나요? 당연히 반대죠. 30개월령 이상의 어떤 소고기를 수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서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도 소고기 협상 때 조건이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30개월령 이하고 또 하나가 혹시라도 광우병에 어떤 감염됐을 수 있는 부위, 특정 부위 이 부분은 무조건 제거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광우병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게 2023년이니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네요. 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부분도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수입하잖아. 그리고 30개월령 이하 아니어도 이상 아니어도 우리가 수입 많이 하니까 됐고 그다음에 너네 2023년에 광우병 또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불안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해서 굳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이런 또 좀 불편한 마음을 더 크게 갖지 않게 하자. 이런 정도로 좀 협상을 좀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한우값 비싸다 하지만 솔직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 원인. 수급 조절에 실패한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육투수의 적정선을 넘었기 때문에 값이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꽤 떨어졌네요. 도매 가격이 2024년 연말에
2021년보다 19%나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두수를 줄여야 한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상 이제 사육을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소에 필요한 자재들이 다 올라간 상태다. 또 사료값도 이제, 오르고요. 이런 입장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수를 줄이면 가격이 이제 안정은 될 텐데 미국 소고기가 만약에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만약에 30개월 원령을 넘은 소고기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미국의 축산업계에 그렇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광우병에 대한 그런 의식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USTR의 요청이 오면 탄탄한 논리로 대응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3년에 광우병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30개월 원령이 넘은 소인지 아니면 그 아래의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좀 탄탄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내 한 협회가 의견을 낸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이 30개월 원령을 넘은 소를 만약에 불가피하게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네. 예를 든다면은 뭐 성조기를 붙여갖고 빨간 줄로 30이라고 쓴다든지 해서 포장에 있어서 네네. 우리가 그것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 만큼 그런 표시를 한다든지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농업 품목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만 우리의 공산품 미국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상호성의 논리를 다양하게 개발을 미리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단단히 대비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30개월령 이상을 뭐 좀 판다고 해서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협상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